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말그릇, 말그릇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그릇은 이제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운다는 일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법, 화법, 배려하는 말하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7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두 번째, 공감하는 말을 해라. 세 번째, 작은 그릇과 큰 그릇. 네 번째, 말그릇이 크다는 것. 다섯 번째, 말그릇이 큰 사람이 듣는 이유. 여섯 번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하기. 일곱 번째, 교정반사. 그래서 총 7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진심으로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아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 가만히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상한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만 든다. 저런 식의 대화 패턴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아마 저 친구에게는 두 번 다시 고민을 꺼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를 위한 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알맹이는 네가 문제다. 네가 나약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고민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이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래요, 제가.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이걸 좀 읽으면서 뜨끔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제 상대방을 좀 진짜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좀 이거를 좀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인다면 솔직히 좀 저는 거기에 맞추기는 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할 말을 좀 하는 성격이라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툭 까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뭐랄까요 좀 상대방에게 조금 이해를 구하면서 뭔가 좀 내가 할 말은 다 하는 이런 스타일 좀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고 있긴 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야 할 말은 좀 하는 스타일이라 이걸 좀 보거나 좀 뜨끔하긴 했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좀 약간 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감은 하지만 이걸 내가 고칠 수 있을까? 고치는 거 과연 바람직할 건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공감하는 말을 해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은 통제의 말이 아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처럼 공감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게 자극하는 말에는 관계가 싹 튼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말,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힘들었겠다 하면은 뭐 힘든 것에 대한 솔루션 이런 걸 주기보다는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런 공감을 그냥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도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이거는 좀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공감만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겁니다. 작은 그릇과 큰 그릇. 작은 그릇 1.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2. 말이 쉽게 흘러넘친다. 3.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큰 그릇 1.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 2.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 3.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말그릇이잖아요. 책 제목이. 말그릇에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있는데 작은 그릇은 이제 말을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는 거죠.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거고요. 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그릇이고요. 큰 그릇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말을 담을 수 있고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고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이제 큰 그릇이 되는 게 이 책 목표죠. 그래서 많은 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말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그릇이 크다는 것,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너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열게 만든다. 이제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을 열게 만드는,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정말 말그릇이 큰 거고 그게 뭔가 좀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이 듣는 이유, 말하기 실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식의 무시하기도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과 특별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말 자체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말하기 실력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땐 편안함을 느낀다. 말그릇이 큰 사람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있을란다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그 사람의 생각, 나랑 그 사람 생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자른다거나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실력이나 말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이것이 정말 말하기다. 이것이 진정한 말하기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은 말하기에 편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하기. 둘째를 가져야 할지 고민이에요. 더 낳자니 일과 병행할 자신이 없고 하나만 키우자니 첫째가 외로울까봐 걱정되고. 이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그냥 하나만 키워 뭐하려고 둘씩이나 낳아. 일하는 엄마에게 둘은 힘들어 아주 죽어난다고. 에이 무조건 둘이지, 혼자는 안 돼. 내가 해봐서 알아. 당장은 힘들어도 둘 키우면 나중에 더 좋아. 더 늦기 전에 얼른 낳아. 하지만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둘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정해진 대답 대신 오히려 내게 질문을 던졌다. 먼저 가본 길인데도 아는 척하며 나서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하기가 좋은 말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낳을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이때 여기서 답은 둘 중 하나겠죠. 둘째를 낳거나 둘째를 낳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여기서 둘째를 낳지 말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둘째 낳아서 뭐해? 이게 뭐 답일 수도 있죠. 혹은 둘째 낳아라, 이게 답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근데 둘째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데 둘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본인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기가 바람직한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 반사.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말을 모두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말하는 힘만 센 사람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한다. 조언, 위로, 함께 욕하기 등이 친구를 위한 편들기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말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를 밀치고 대화를 점령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교정반사라는 본능이 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정반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변화하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할수록 그것에 더욱 저항하게 된다. 물론 교정반사의 밑바닥에도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말로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사람이 좋다고 한다. 교정반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징 중 하나죠. 저도 이걸 듣고 조금 뭐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과연 듣는 것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변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저는 제 얘기를 보통 이제 주로 들어주는 편인데 내 이야기 하려고 대화를 하면 뭐하러 이야기를 하나. 난 이제 그 친구의 생각이라든지 그 친구의 솔직한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그냥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뭐 고민을 털어놓거나 고민을 말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친구나 이런 사람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뭐 한번 생각을 제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이 책대로 말하는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은지는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아마 책을 읽고 본인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결국 우리는 모두 교정반사, 그러니까 상대방의 뭔가를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싶거나 뭔가를 그렇게 좀 바꿔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 욕망의 그런 근본적인 거에는 상대방을 더 돕고 싶은 선의가 있지만 상대방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상대방은 그런 말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말을 더 들어주는 게 그냥 듣기만 해주고 그 사람의 뜻에 공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끝은 이제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대략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책이었고 이 책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았고요. 네,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을 일으키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성장 일길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그릇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모두 다 이제 말그릇이 크신 분이 되시길 바라고 말그릇이 더 커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